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그늘이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그늘이 외로움일 때 누구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서울 외곽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분식집 노을이 살짝 퍼지는 늦은 토요일 오후 분식집 안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발라드 음악이 나른하게 감성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일하는 25살의 유지은은 긴 생머리를 질끈 묶고 분주히 식탁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단정한 외모의 어딘가 슬픔이 스친 눈빛 그녀는 늘 조용했지만 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끄는 분위기를 지녔다. 지은은 16살 때 부모를 모두 잃고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홀로 살아왔다. 빚도 연고도 없었기에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그녀의 삶이었다. 그런 그녀의 일상에 그 남자가 나타난 건 바로 그날 오후였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조용히 들어선 노신사 검은색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백발이 곱게 빗어진 채 고요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서서구. 그의 등장은 식당 안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았다. 하루 종일 고단한 작업복 차림의 손님들 사이에서 그의 고급스러운 모습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다. 지은 역시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서구는 창가에 있는 작은 테이블에 조용히 앉았다. 잠시 후 지은이 메뉴판을 들고 다가가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가씨 이름이 뭐요? 중저음의 목소리엔 어딘가 묘한 울림이 있었다. 유지은입니다. 뭐 드시겠어요? 지은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낯선 이의 질문에 조금 당황했지만 예의 바른 태도를 잃지 않았다. 나는 그냥 서구 아저씨라고 불러요. 따뜻한 국수 한 그릇과 유자차 하나 부탁하오. 그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눈빛은 계속 지은에게 머물렀다. 식사를 마친 뒤 그는 고급스러운 지갑에서 돈을 꺼내 놓았다. 식사값의 2배에 가까운 금액. 수고했어요. 남은 거는 당신 몫이요. 지은은 깜짝 놀라 거절했지만 그는 가볍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섰다. 그 뒷모습은 묘하게 외로워 보였고 지은의 마음 한켠에 날 수 없는 찜찜함이 남았다. 그날 이후 서구는 마치 오래된 약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매주 주말이면 식당에 찾아왔다. 항상 같은 자리, 창가 쪽 작은 테이블, 항상 같은 주문, 따뜻한 국수와 유자차, 그리고 항상 같은 시선. 지은에게 머무는 깊고 조용한 눈빛. 처음엔 경계하던 지은도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가 묻는 말은 언제나 사소하고 조심스러웠고 대답을 듣고 나면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새 그들의 대화는 점심시간을 지나 문 닫을 시간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지은 씨는 왜 여길 떠나지 않아요? 어느 날 서구는 조용히 물었다. 떠날 곳이 없으니까요. 지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속엔 억눌린 상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부모를 일찍 잃었고 친척에게도 외면당했다. 한때는 고시원에 살며 새벽마다 물류센터에서 일했고 몸이 망가지기도 했다. 이 분식집은 처음으로 그녀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 서구는 그런 그녀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비슷했어. 젊었을 땐 빈손이었고 사랑도 잃었고 결국 나 혼자 남았소. 그가 말하는 사랑이 누구인지 지은은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 스치는 미세한 떨림이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나가던 지은은 서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언덕 위 그는 한 손에 우산을 들고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잠깐 시간 좀 괜찮을까요?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그 말에 지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조용한 동네 뒷산 산책로를 걸었고 나무 사이로 드러난 도심의 불빛은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이곳은 내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곳이요. 늘 여기서 차를 마시곤 했지. 그는 작은 벤치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그녀는 따뜻한 사람이라. 항상 약한 사람들을 걱정했소.
어쩌면 지은 씨를 보면 그때의 그녀가 떠오르는 걸지도 모르겠군.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앉아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불편하지 않았다. 두 사람 사이엔 긴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낯설지 않은 위로처럼 다가왔다. 그날 이후 지은은 매주 주말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다린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다. 크리에이티브. 서구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는 지나친 관심도 무례한 질문도 하지 않았고 언제나 지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다. 그러나 그날 밤 분식집 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는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로 그녀를 불렀다. 지은 씨, 조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속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밖에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식당 안은 조용했다. 지은은 앞치마를 벗고 그 앞에 앉았다. 서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말을 꺼냈다. 지은 씨는 인연이라는 걸 믿나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지은은 당황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낮게 웃었다. 내 삶에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요즘 들어 자주 느낍니다. 어느 날 문득 떠날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전에 마지막으로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했습니다. 나에게 조용히 웃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당신처럼요. 지은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혹시 오해하지 말아요. 난 젊은 사랑을 원하지 않소. 난 그저 나와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눠줄 사람을 찾고 있었소.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는 일이란 걸 알지만 지은 씨 혹시 나와 결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소?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밖에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식당 안엔 그녀의 숨소리만 남았다. 지은은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이 농담이 아님을 그녀는 서구의 눈에서 읽을 수 있었다. 처음엔 불쾌감보다 놀람이 컸다. 그와의 나이 차는 거의 50년에 가까웠고 결혼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말투, 그리고 그동안 보여준 태도를 떠올리자 그녀는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진심이었고 또 외로웠다. 그 외로움은 그녀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감정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낡은 원룸 창문 밖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벽식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건 나에게 주어진 기회일까 아니면 덫일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은 분명히 단순한 감정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안다. 세상엔 누구보다 절박하게 누군가의 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벽 하얀 빛이 창문을 스칠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화려한 호텔 예식도 수백 명의 하객도 없었다. 그저 서서구의 오래된 지인 몇 명과 이름 모를 몇 사람만이 참석한 조용한 자리. 지은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고요히 그 곁에 섰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미소는 잃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받고 있는 듯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서구는 그녀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다. 경기도 외곽 언덕 위에 위치한 고요한 저택. 멀리서 보았을 땐 아름다웠다. 하얀 대리석 외벽 유럽식 정원. 고풍스러운 문양의 창틀하지만 가까이 다가설수록 그 웅장함 속에 감춰진 싸늘한 침묵이 느껴졌다. 저택 문이 열리는 순간 냉기가 훅 하고 다가왔다. 지은은 무의식 중에 팔을 끌어안았다. 집 안에는 몇 명의 가정부와 직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말이 없었고 눈을 마주쳐도 금세 고개를 돌렸다. 이 집은 너무 크네요. 지은이 말하자 서구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래서 더 외롭소. 이제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요. 그러나 지은은 곧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저택은 분명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지만
어딘가 시간이 멈춰 있는 듯한 분위기였다.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들, 먼지가 쌓인 책장, 그리고 2층 복도의 끝에 있는 닫힌 문 하나. 첫날 밤 서구는 몇 가지 이상한 규칙을 그녀에게 전달했다. 2층 끝방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 것, 나에 대해 과거를 묻지 말 것, 특히 전 부인에 대해서는 금지. 밤 11시 이후엔 각자 방에서 문을 잠그고 아침 6시 전까지 나오지 말 것. 지은은 당황스러웠지만 아직은 그에게 신뢰가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유를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이 되자 그 신뢰는 점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것이 조용했다. 그러나 또 4일째 되는 밤 지은은 침대에 누운 채 어둠 속에서 무언가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탁탁탁, 누군가 계단을 오르는 듯한 소리, 달캉문 손잡이를 누르는 소리, 속삭이는 목소리. 그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지만 복도는 조용했고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착각이겠지. 지은은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뒷덜미에 스치는 소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 직원들 중 가장 나이가 많으신 가정부 김도연 여사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사모님, 조심하세요. 이 집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진지했고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은이 질문하려 하자 도연 여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자리를 떴다. 지은의 마음에 처음으로 뚜렷한 불안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결혼 후 처음으로 이 선택이 과연 옳았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다. 더는 규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진실에 닿을 수 없다고. 그녀는 조용히 침실 문을 열고 2층 복도로 발을 내디뎠다. 2층 복도 끝, 조용히 닫힌 나무, 문 하나 낡은 황동 손잡이는 밤빛을 받아 희미하게 반짝였고 문 너머에서는 어떤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은의 가슴은 쿵쿵 뛰기 시작했다. 마치 그 문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가까이 갈수록 무언가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도연 여사의 경고,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설명할 수 없는 소리들이 그녀의 등을 밀었다. 결국 그녀는 몰래 지하 창고에서 얻어낸 열쇠 하나를 꺼내 문에 넣었다. 찰칵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자 낡은 나무가 삐걱거리며 열렸다. 먼지와 함께 은은한 자에스민 향기가 퍼져 나왔다. 하지만 그 향기 속에는 어딘가 오래된 습기 냄새도 함께 섞여 있었다. 방 안은 놀랍도록 정돈되어 있었다. 고풍스러운 가구들과 오래된 책들, 벽에는 젊은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그 여인의 얼굴은 어딘가 익숙하게 느껴졌다. 책상 위엔 오래된 사진첩과 송글씨로 적힌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4월 17일 오늘도 혼자서 아침을 먹었다.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는 점점 숨이 막힌다. 내 삶은 이 집 안에서 멈춰버린 것 같다. 5월 6일 그가 나를 바깥 출입조차 못하게 막았다. 이유는 항상 같다. 밖은 위험하니까. 하지만 정말 위험한 건 이 집. 안 그리고 그의 눈빛이다. 지은은 손끝이 떨렸다. 이 글은 누가 봐도 정신적으로 억압당한 여인의 기록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그 일기의 끝 페이지였다. 7월 13일,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는 자발적으로 떠난 게 아니다, 절대. 그 순간 지은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쪽에서 작은 병 하나가 굴러나왔다. 라벨은 떨어져 있었고 병 안엔 정체불명의 알약들이 들어있었다. 그때였다. 조용한 방 안을 가로지르듯 누군가 복도를 걷는 소리가 들려왔다. 탁탁탁 지은은 숨을 죽이고 몸을 움츠렸다. 방문은 아직 열려 있었고 복도에서 뭔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차가우면서도 슬프고 어딘가 한을 품은 듯한 웃음. 지은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방에서 무언가 더 깊은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음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저택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직감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은 따뜻하게 퍼졌지만 지은의 몸과 마음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전날 밤 본 일기장 약병, 그리고 들려온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히 느꼈다. 이 집엔 단순한 과거가 아닌 무언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아침 식사 중 서구는 평소처럼 조용히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해 보였지만 지은의 눈에는 그가 더 이상 온화한 중년 남성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 눈빛엔 무언가 감춰진 냉기와 계산이 있었다. 지은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서 회장님, 어젯밤 2층 방에 들어갔어요. 그의 손이 신문을 넘기던 순간 멈췄다. 멈췄다. 그래요. 그는 신문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미세하게 웃고 있었다.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던 것 기억하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다. 그 안에서 당신의 아내가 남긴 일기장을 읽었어요. 그녀는 감금당했고 두려워하고 사라졌다고 했어요. 당신이 그런 분이었나요? 그 순간 서구의 미소가 사라져온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지은 앞으로 다가왔다. 지은 씨, 그 여자는 너무 약했어요. 세상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죠. 나는 그저 그녀를 보호하려 했을 뿐이요. 보호요? 그녀는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사랑이라 불러요. 잠시 정적 그러다 서구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두들 항상 말하죠. 사랑은 자유라고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달라요. 사랑은 소유요.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오는 아주 인간적인 감정. 지은은 그의 말을 듣고 몸이 떨렸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그는 미치지 않았다. 그는 위험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떻게 된 거죠? 그녀가 물었다. 서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 방에서 뭘 봤든 뭘 느꼈든 당신은 이제 이 집의 사람입니다. 돌아갈 길은 없어요, 지은 씨. 지은은 얼어붙은 듯 말이 막혔다. 그의 말투는 마치 이미 모든 걸 계획해둔 사람처럼 냉정했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자신의 방에 숨어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녀는 그동안 읽지 않았던 마지막 몇 페이지를 발견했다. 그 속엔 한 통에 숨겨진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편지를 보는 이에게 그 사람은 내가 사랑했던 남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게 가장 두려운 존재예요. 그는 내 가족의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나를 세상에서 지우려 했어요. 만약 이 편지를 발견한다면 경찰에 알려주세요. 내 이름은 한유리. 그 이름 지은에게 너무 익숙했다. 그녀는 기억 속 깊은 곳을 헤매다가 마침내 떠올렸다. 어린 시절 사진 속에서 본 이모 엄마의 오래된 앨범 속에 함께 웃고 있던 그 얼굴 한유리. 바로 그녀의 외숙모였다. 설마 내가? 지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유리의 혈육유산의 정당한 후계자였다. 그리고 서구는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 그날 밤 지은은 방 안에 불을 끄고 조용히 침대에 누운 척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초롱초롱하게 깨어 있었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에는 한유리의 편지와 일기장이 꼭 쥐어져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저택은 이제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이곳은 진실을 가둬온 무덤이었고 자신도 그 다음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곳을 떠나야 해. 지금이 아니면 늦을 거야. 그녀는 최대한 조용히 침실문을 열었다. 모든 불이 꺼진 복도, 깊은 정적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계단을 내려와 1층 부엌으로 향했다. 김도연 여사가 평소에 열쇠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지켜봤던 것을 기억해낸 것이다. 서랍 깊숙이 그녀는 작은 열쇠 꾸러미를 찾았다. 그리고 다시 조심스럽게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던 찰나 발자국 소리.
지은은 재빨리 식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어둠 속에서 문득 나타난 실루엣 서서구였다. 손에는 손전등과 나무 지팡이 하나 그는 부엌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며 중얼거렸다. 지은씨, 밤 산책 중이어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엔 의심이 뚜렷했다. 지은은 숨을 죽이며 그의 발걸음이 멀어지기만을 기다렸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고 마침내 서구가 거실 쪽으로 이동하자 지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고 문을 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다. 삐삐삐. 지은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정원 쪽으로 달렸다. 정원의 길은 어두웠고 미로처럼 구불구불했다. 뒤에서 서구의 외침과 함께 조명들이 켜지고 개 짖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도망가도 소용없어 지은씨, 당신은 이미 내 안에 있어. 그녀는 숨이 넘어갈 듯 뛰었다. 그리고 뒷담장을 향해 미리 준비해둔 침대 시트로 만든 밧줄을 꺼내 걸었다. 빠르게 담을 타고 넘자 발밑으로 기르픈 풀숲이 펼쳐졌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발자국 뒤에서 서구의 손이 그녀의 발목을 낚아챘다. 당신은 날 배신했소. 그의 눈은 광기 어린 분노로 번쩍이고 있었다. 당신이야말로 유리를 죽였고 그녀의 것을 모두 훔쳤어요. 지은은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빨간 빛이 번쩍이자 서구는 당황해 손을 놓았고 지은은 풀밭 위로 굴러 떨어졌다. 수초 뒤에 경찰차 몇 대가 저택 앞에 멈췄고 수사관들이 현장에 뛰어들었다. 지은이 미리 보낸 익명의 신고, 메일과 증거들 덕분이었다. 서서구 씨 체포합니다. 사망자 한유리 씨 관련 증거 및 유산 사기 혐의로 함께 조사받게 됩니다. 서구는 지은을 바라보며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이게 끝이라 생각하나 진실은 언제나 완전하지 않아. 그는 수갑을 찬 채 차에 실려갔다. 지은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비틀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며칠 후 지은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분식집이 있던 동네 허름하지만 익숙한 풍경, 가로등 불빛 아래 놓인 벤치까지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유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살아남았고 증언했고 이제는 증명해야 할 진실이 있었다. 재판의 날 법정 안 긴장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서구는 깔끔한 수의를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오만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이전의 여유로움이 아니었다. 검찰 측은 지은이 제출한 한유리의 일기장 숨겨진 편지, 그리고 의심스러운 유산 위조 서류를 증거로 제시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경찰이 찾아낸 위조된 유서 원본 파일이었다. 그날 지은은 증인석에 앉아 모든 이야기를 직접 증언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어머니의 앨범 속 사진, 한유리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진짜 상속인이었다는 사실. 법정은 술렁였고 판사는 기록을 넘기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서구 피고인은 사기 및 유산 위조 정신적 감금 혐의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그 순간 서구는 고개를 들어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엔 증오가 가득했지만 말은 한마디뿐이었다. 넌 절대 행복하지 못할 거야. 나는 널 사랑했는데 넌 나를 죽였어. 지은은 침착하게 그의 시선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나를 가뒀지만 나는 그 어둠에서 길을 찾았어요. 사랑은 소유가 아니에요. 이제 당신에게는 어둠만 남았고 나는 다시 살아갈 겁니다. 진실의 문서 며칠 뒤 경찰은 지은에게 하나의 비밀 문서를 전달했다. 그건 한유리가 생전에 작성했지만 보내지 못한 진짜 유서 초안이었다. 지은아, 너를 찾고 있었단다. 내 어머니, 나의 여동생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난 널 잊지 않았어. 만약 이 편지를 네가 읽는 날이 온다면 내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단다. 나의 삶, 나의 이름,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었던 따뜻함까지도
지은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다.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닌 치유와 연결의 눈물이었다. 새로운 시작 그녀는 한유리가 남긴 유산을 모두 상속받았다 하지만 부자가 된다는 것에 들뜨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먼저 서구의 저택을 정리했다. 그 어두운 기억이 남아있던 곳을 허물고 새로운 이름의 간판을 걸었다. 한유리 여성 쉼터, 가정폭력 학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여성들과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그곳엔 따뜻한 식사, 말없이 들어주는 상담사, 그리고 나도 같은 길을 걸어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지은이 있었다. 어느 맑은 날, 아침 정원에서 차를 마시던 지은에게 김도연 여사가 조용히 다가와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눈을 마주쳤고 도연 여사는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사모님은 결국 해내셨네요. 그분도 하늘에서 분명히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바람은 잔잔히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이젠 과거에 머물지 않을 거예요. 나의 몫으로 받은 삶, 누군가에게 따뜻함이 되도록 살 거예요. 그녀의 눈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단단한 믿음과 희망의 빛만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 스릴러 그 이상이었습니다. 유지은이라는 한 젊은 여성이 절망의 끝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자신의 존재를 되찾아가는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졌던 집착 권력에, 가려진 거짓, 그리고 억눌린 진실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의 삶을 구해낸 용기 있는 선택,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지은을 통해 배웠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희망은 자란다는 걸, 그리고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한다는 걸요.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게 끝일까요? 과연 서서구의 마지막 말처럼 진실은 완전히 드러난 걸까요? 그의 과거엔 아직 남은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은의 여정이 어디로 향할지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유지은의 두 번째 이야기는 오직 여러분의 응원으로 계속됩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